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대비해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이 필기는 실기하고 그러니까 필기는 여러분 하실 때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OT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보시고 이제 실기에 막상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발표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기를 합격해야 다른 겁니다. 자격증. 그러니까 실기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자, 확인하십시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처음에는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은 뭐냐면 전기 설비 설계 및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기사의 주 고유 업무가 뭐예요? 전기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관리, 유지 관리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설비 관리도 필요하고 또 얘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대해서 어떤 계산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필기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전력공학만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답형 주관식이에요. 자, 이제 객관식은 없어졌어요. 객관식은 없어졌고 실기는 크게 이제 작업형하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으로 나누는데 물론 이제 혼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은 실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없습니다. 기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필답형은요 전부 주관식으로 쓰는 내용들이에요. 시험 시간은 필기하고 동일합니다. 2시간 30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 6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뭐 필기하고 다 똑같죠. 그런데 합격률이요 응시자의 10에서 30%, 뭐 적을 때는 1.5%도 있어요. 1.3%도 있고. 근데 많을 때는 뭐 35%, 40%도 있으니까요. 보통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뭐 몇 프로 붙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이트는 좀 별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셨느냐,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100%가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죠?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예전에 1.3% 붙을 때 63세 되신 분이 그죠 시험에 붙었어요. 저한테 자기는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야? 관연도 문제지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관연도 문제지는 여러분들 관연대에 나왔던 문제를 정리한 건데 물론 여기서 나오기도 하지만 꼭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론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연도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관연도 문제를 기준으로 하는데 관연도 문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관연도 문제에서 출제 비율이 보통 몇 프로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기사와 산업기사가 조금 다르죠. 전기기사의 경우에는 관연도 출제 비율이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무슨 얘기냐? 좀 문제가 쉽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뜻이에요? 관연도 문제지는 많이 봤던 문제고요. 관연도 문제지에서.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관연도 문제에서 많이 못 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3%다 그러면 뭐예요? 관연도 출제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뭐 좀 많이 붙은 때에는요 관연도 출제 비율이 뭐 한 80%까지 육박할 때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합격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관연도 출제 비율이 한 7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산업기사는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지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셔도 뭐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은 뭐에서 간다? 이론에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기는 실기에 맞는 이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답안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답안지가 여러분들 좀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흑색 볼펜만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시험 보시고 오셔가지고 저는 샤프로 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볼펜으로 기재하지 않은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 줄 긋고 수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답안을 달록이라고 썼는데 보니까 이거 차단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줄 긋으시고 차단기라고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나 기타 문제에서 답안에 단위가 필요한 애들, 즉 뭐야? 뭐 5A다 그러면 5A라고 정확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꺽쇠를 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꺽쇠 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중간 과정에는 뭐 단위를 기재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답안에는 반드시 그죠. 답안에는 단위를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런 얘기예요. 혹시나 이제 뭐 시중에 관연도 문제지나 뭐 제 책도 마찬가지인데 답안을 대부분 이제 단위를 표시해 놨는데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산 문제는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문제집 맨 앞장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소수점 이하 여러 가지 자리 나오면 둘째 자리까지만 기재를 해라. 그런데 문제지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해당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 문제에서 예를 들어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뭐 절상을 하겠다. 또는 어떻게 해요? 소수점 이하는 4,4,5입을 하겠다. 또는 반올림을 하겠다. 버림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문제지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소수점이 발생하면 둘째 자리까지 기대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도면을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려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초과 답안은 금지한다. 무슨 얘기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세 개만 써라. 예를 들어서 지중전설로를 사용하는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써라니까 어떻게 해요? 난 불안한데? 한 6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6개 중에 여러분 채점자가 맞은 3개만 골라주는 게 아니고요. 어떠냐면 틀린 개수로 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무 많이 적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답안에 대한 얘기예요. 시험은 기본적으로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 계산형, 그 다음에 도면형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도면형까지 해서.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다 이거죠. 어떤 내용인가? 자, 시험 답안에 의해서 단답형이라는 건요.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명칭과 용도를 적어라. ALTS 뭐야?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다. 그러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뭐 다른 거 그죠? 다른 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뭐다? 주전원이 예를 들어 정전이 되면 그렇죠? 뭐 하시겠어요? 예비 전원으로 자동으로 절체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거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전이다, 자동으로 절체된다, 주전원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예비 전원 간다. 이런 정확한 핵심 용어가 들어가면 돼요. 명칭을 쓰라는 거는 뭐 N으로 점수가 없어요. 약간 뭐 더 못 써도 맞게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용 용도 같은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죠. 그래서 주로 내용 이런 거 이런 걸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하면 단답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용어의 정리를 써라. 근데 용어 정리 쓰는데 보세요. 중성선 분기회로 등전이 본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나온 거죠. 이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선식 선로에 중성극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핵심이 뭐야? 다선식 중성극 이렇게. 그렇죠.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면 오답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분 점수 상당히 많이 물으시는데 부분 점수는요. 만약에 얘가 4점이다 이러면 뭐 2점, 2점 이렇게 부분 점수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렸다 해서 빵점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애는 빵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특히 더하죠. 1, 2, 3번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6점 그럼 뭐야? 각 2점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점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거는 이렇게 번호가 완전히 나눠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 이런 거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쓰라 뭐 어떤 서술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그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다. 자, 세 번째는요. 계산형입니다. 이제 이거 어떤가 한번 보죠. 우리는 지금 보면 수용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용률 배우셨죠? 어떤 내용이에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수전 설비 용량을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보면 450kV의 역률이 0.8이다. 설비 용량은 450kV인데 역률이 0.8이니까요. 위아래다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450 곱하기 0.8이고요. 최대 수용 전력은 240 쓰고 100 쓰고 75니까 제일 많이 쓴 때는 언제야? 240이에요. 곱하기 100 해서 씁니다. 그랬더니 66.6666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야?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공식은 필요 없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공식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계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쓴다고 하면 66.67%가 되는 거예요. 단위 쓰죠? 그래서 답에다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66.67%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계산은 이렇게 문제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문제지 이렇게 받으면 밑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소수점 처리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소수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소수점 처리를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 문제집 맨 앞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답이 65.347이 나오면 얼마예요? 답이 65.35가 되는 거고요. 65.344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65.34가 돼야 되겠죠. 질문이 있어요 또. 65.3 그죠? 395예요. 그랬더니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65.40인데 공 써야 됩니까? 그런데 소점 이하는 공 안 쓰죠. 그죠? 그래서 65.4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이 지금 우리 문제지 앞에 나오는 유의사항에 대한 거고요. 문제에서 두 번째는 절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5가 나오면 절상을 한다는 건 1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1이 돼도 어떻게 해요? 절상이라는 것은 소수점을 자르면서 무조건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이라는 거 아시지만 여러분들 버림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이러면 15.5가 돼도 15고요. 15.1이 돼도 15예요.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백분율 처리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요. 0.666666 나왔는데 이거를 백분율로 하니까 얼마야? 66.666 즉 뭐야? 66.67%로 제가 답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되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소점 이하 몇째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자리까지 가서 여기서 그죠? 얼마야? 0.6667을 해놓고 100을 곱해서 66.67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필기할 때 배웠던 것 중에 있죠? V결선에 출력비를 구하면 델타로 했을 때는 3이었는데 V로 하니까 루트 3 보내니까 곱하기 100 하면 57.7%라고 우리가 필기 때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넣으면 뭐야? 57.74%예요. 이제는 소점 이하 둘째 자리니까 100분율은 100을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점 이하 몇째 자리예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곱하기 100 하면 둘째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역률 계산했는데 역률 계산했더니 역률이 얼마예요? 0.8321이에요. 계산했더니. 소점 역률은 뭐니까요? 100분율이니까요. 그러면 역률 계산용 콘덴서에 넣을 때도 여기다 넣을 때도 얼마예요? 0.8321이에요. 루트 1-0.8321의 제곱으로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율인 경우에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100 곱해서.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우리 계산형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산형은 반드시 단위를 기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꼭 잊지 마시고 기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건 이 도면형인데 도면형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 출판사에서 나오는 관련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표시를 바로 해버리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문제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지는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릴레이의 접점 기호를 그리고 명칭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요 내용이 문제지 답안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X1이라면 X1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뭐 이게 X2라면 X2라고 정확하게 쓰고 비접점인 경우는 붙여서 그려야 되고 정확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도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면에 대한 얘기. 그래서 도면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기 보시면 뭐 MC12의 명칭을 적어라 뭐예요? 그죠?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라고 적겠죠? EOCR 전자 과부하계 전기 그죠? 이렇게 적을 거고요.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그려야 된다.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회로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다면 정확하게 뭘 찍어요? 점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여기 연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안 하셔도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여기랑 여기랑은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 맨 끝에 얘네들이 점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괜히, 그죠?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 이런 문제도 A 접점은 정확하게 띄워서 B 접점은 어떻게 정확히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기능사 하신 분들도 혹시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됐어요. 여기를 찍어서 여기를 점프를 떼서 이렇게 가도 돼요. 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놔도 뭐예요? 점을 안 찍힌 부분은 연결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점 잘 찍으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도면 그릴 때. 그래서 이 도면 그릴 때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니까 요만한 차 있죠? 10cm 정도 되는 요만한 차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시면 되는데 꼭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 꺼내고 또 잘 사는 분이죠. 신용카드 꺼내고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학생증 꺼내고 면허증 꺼내고 이렇게 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를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보통의 도면을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연필로 그리고 나서 볼펜으로 옮겨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연필로 그렸는데 만약에 안 바꾸고 시험장을 퇴실을 하면 오답이에요. 반드시 그죠? 볼펜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면에 대해서는 연필로 그리고 볼펜으로 바꾸시라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선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잘못했다. 여기랑 여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두 줄 긋기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눈에 띄기가 쉽지 않으니까 도면은 연필로 그렸었다가 볼펜으로 꼭 전환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아까도 이론이 있다 그랬어요. 실기도. 실기 이론 비법서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그죠? 매년 그죠? 매년 몇천 권을 팔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실기 이론 비법서는 보통 3회 정도를 정독을 하시기 바래요. 3회 정도 정독을 하고 나서 이루고 나서 관연도 문제지를 보시면 문제지 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이론 실기 이론 비법서는 여러분 뭐 필기 내용 정리해놨다 누가 그러던데 그건 아니에요. 실기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합격 방식을 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실기 시험에 해당하는 부분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기도 이론 플러스 문제가 있다. 이 이론이 뭐예요? 바로 실기 이론 비법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저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실기 이론 비법서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나서 과연도 문제를 푸니까 자 저한테 질문 몇 개씩 하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때요? 실기 이론 비법서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면 막 한 100개씩 질문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뭡니까? 이론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론은 공부 안 하고 문제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연도 문제죠. 별표 위주로 하라고 제가 해놨어요. 관연도 문제 두 개 있죠. 그죠? 이 사진 논화가 참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별표 위주로 한다는 거는 별이 지금 1개에서부터 5개까지 있어요. 5개는 뭐예요? 관연도에 5번 이상 출제된 거예요. 1개는 뭐예요? 처음 나왔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최신부터 하는 거죠. 2019년 1회부터 그죠? 2018년도부터 최신 거부터 거꾸로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2001년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관연도 5년만 하면 되죠? 그럼 필기 얘기고요. 실기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00년 이전 거는요, 조금 오버한다는 게 뭐냐면 2000년 이전 거는 법규가 바뀐 게 많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면들이 많기 때문에 2000년 이전 거는 뭐 사실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있는 것부터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요. 자, 주목해보세요. 회차별로 어때요? 5개 먼저 쫙 다 하는 거야. 그 다음 4개 쫙 하고, 그 다음 3개 쫙 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 많이 나온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빨리빨리 중요한 문제부터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18년도 자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서 1회를 놓고 1번부터 뭐 17번까지 푸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별표가 5개인 게 1개다. 그러면 1개만 풀고 2회차로 넘어가는 거야. 쫙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 거야. 그럼 뭐야? 겹치는 문제가 많겠죠? 그러면 공부가 빨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타 내용, 자, 영상 확인하자고 했던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새 실기 시험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도 뭐 요새 제가 하고 나면 다른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따라야 하니까 이걸 자료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실기에서 가장 큰 난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죠? 새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장 관심사인데 새로 출제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실기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전력공학.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력공학을 크게 송전과 배전으로 나누죠. 실기 시험엔 대부분 배전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송전 쪽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자, 송전 쪽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조상설비 종류를 써라. 중성점 접지의 목적을 3가지 써라. 우리나라 중성점 접지의 방식을 중성점 접지의 방법을 4가지 쓰고 그중에 우리나라 접지 방식이 뭐냐?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공학은 여러분들 그 요약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요약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나 큰 테마 위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뭐야? 중성점 접지라든지 그 다음에 유도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공학을 요약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약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에도 있고 자료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도 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약은 다 돼 있으니까 전력공학 요약실 봐라. 두 번째, 전기기기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 첫째, 변압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보시고 나서 실기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다면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건 뭐야? 변압기예요. 변압기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유도기죠. 유도전동기. 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이 나온다. 뭐야? 동기 발전기에 뭘 구해라? 단락비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요 근래. 예전에는 동기발전기를 뭐만 했으면 됐습니까? 병렬 운전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단락비도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직류전동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직류전동기라고 하면 뭐야? 분권. 계산 문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분권의 계산 문제를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기기기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전기 설비 기준이에요. 옛날에는 전기 설비 기준은 아예 그죠? 몇 장이에요? 1장에 절연 접지 하고요. 5장에 전기 사용세 옥내배선이에요. 옥내배선에 대한 얘기.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 절연을 전솔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거 체크해라 이거죠. 옛날에는 그죠 뭐야? 22,900만 나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솔로에? 자, 7,000V 이하는 몇 배, 7,000V 초과하면 몇 배, 7,000V를 초과해서 25kV 이하 중성성 다중접시 몇 배 이래가지고 그 표에 있는 몇 배를 다 쓰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한 것들이 뭐 언제나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옥내배선에 대한 거, 옥내배선, 그죠? 옥내배선에 대한 것은 옥내배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5장에 해당했죠? 5장의 시설 사용 장소는 좀 오바예요. 여러분들 뭐, 울타리, 전기 울타리, 전기 부식 방지열 이런 건 좀 오바고 실제로 옥내배선의 5장의 앞부분, 그죠? 그래서 분기회로 요런 쪽하고 그 다음에 옥내배선 쪽하고 요런 쪽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절연접지, 옥내배선 요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 안 나올 것 같았던 회로가 요새 잘 나와요. 왜냐하면 회로에 그죠?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전기기사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대칭 N상교를 이유로 해라. 자,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1장부터 5장까지보다는 8장 이후로 많다. 자, 뭐야? 8장 대칭 N상교류 그렇죠? 맞아요. 여기 있는 문제, 계산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9장에 이제는 대칭좌표법도 나오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구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비정연파 교류는 뭐 이제는 아예 단골 시험 문제가 돼버렸고요.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면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더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13장에 분포정수회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뭐야? 2018년 3회 이 분포정수회로가 나온 거죠. 어떻게 해요?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A, B, C, D의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전력공학 3장에 송전선의 특성과 계산에도 있지만 이것이 분포정수회로였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된다. 대신에 자기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어도 없습니다. 제어도 없는데 제어 안 해도 되죠? 근데 제어의 경우도 산업기사는 한번 나와서 애매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연속 제어하고 불연속 제어. 불연속 제어는 제가 뭐예요? 온오프 제어라 그랬죠? 온하고 오프, 그죠?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연속 제어는 뭐예요? PID 제어 방법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제어도 이제는 이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장.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제어 일장은 하시기 바랍니다. 제어, 그죠? 기사의 제어 일장. 자, 확인하셔서 반드시 공부하시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관연도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연도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 맹목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론하고, 아까도, 그죠? 이론하고 최근부터 관연도 문제를 하는데, 별 표시를 기준으로 하시면 가장 좋아요. 별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좋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 별 표시만 따로 되어 있는 책도 출간이 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별 표시에 대한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해서 다 버리시면 안 돼요. 한 번 나왔던 문제들을 별표 한 개짜리를 정리를 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완전히 다 뜯어질 때가 있으세요. 완전히 분해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이 관연도 문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알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 배점이 큰 것을 신경을 쓰시기 바래요. 점수 배점이 큰 거는 일단 뭡니까? 수변전 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같은 것들. 이런 건 점수 배점이 커요. 대부분 10점 이상이에요. 그렇죠? 1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런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중요하니까. 이게 또 뭐야? 수변 설비나 테이블 스펙은 어때요? 나왔던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첫째.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분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답을 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산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맞지 않는데 그 답으로 우겨가지고 산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이 답이 맞지 않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른 출판사 책들과 제 책이 다르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 설명이 잘 돼 있다. 두 번째 뭐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어디 있어요? 내선 규정에 있다, 설비 기준에 있다, 판단 기준에 있다. 다 붙여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냥 쓰는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 문제 중에 최대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뭐 부하율 높이고 수용률, 부동률 높이고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전력에서 발간한 배전 시스템 공학에는요 최대 전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타임 시프트 방식, 즉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이동시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야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든지 휴가 보수를 보낸다든지 자율 절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누가 그랬는지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뭐 부하율이 높아야 된다, 부동률이 높아야 된다. 그거는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에서 나온 얘기고요. 실제 지금 전기 기사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여러분들 건물의 안전관리자, 전기관리자 플러스 누구야? 한국전력이죠. 그럼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내선 기준, 그 다음에 한국전력 4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뭐 어떤 기술사님이 그러셨다는데 그 기술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자꾸 그냥 거기다 보태가지고 하는 얘기지, 기술사님도 얼만큼 충분히 노력해서 그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인데 엉터리 답을 내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옮기는 과정에서 와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일단 이론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학교의 길입니다. 항상 저는 어떤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그 일목요연하게 가급적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시면 전기기사 실기 또 전기산업기사 실기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